현재 비트코인이 다소 약세 구간이 이어지면서 RSI 지표상으로 30부근, 그야말로 과매도 부근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지난 과거 패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RSI가 30까지 내려온다? 그렇다면 작년 9월 이후로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미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지표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강세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4.55%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시장의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자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변수라고 한다면은 2월 20일 새벽 4시 미국 연준의 1월달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연준 위원들 측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경제 자체가 견조한 만큼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금리 동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연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조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의사록 내용 공개와 더불어 가지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 수준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는 건데요.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역발상 지표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장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연준 회의록 발표 그리고 주요 기업들 실적 결과 발표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 측에서는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자금 조달 과정은 2030년 3월 1일 만기인 0% 전환 우선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이에 따른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핵심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 스트래티지 기업의 전략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행보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기업 매입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에 20억 달러 조달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른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트래티지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 측에서는요. 비트코인이 98%가 폭락하더라도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남겼는데요. 현재 스트래티지가 450억에서 50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고 하지만 부채 같은 경우는 30억 달러 수준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부채 자산 대비했을 때 15배 이상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현재 안정적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4년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채택되는 초기 단계인 점까지도 감안을 해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의 비트코인 보유가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들과 경쟁하는 자산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미래에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중심 자산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스트래티지의 이번 2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추가 매입이 빛을 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12개 주의 연기금 측에서 총 3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스트래티지가 미국 내부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점점 더 신뢰받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캘리포니아 교사 연금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국 이런 주 정부 연기금이 스트래티지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간접적으로라도 비트코인과 연계된 투자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배당주라거나 미국 국채 같은 전통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런 곳에서도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집중 전략 자체가 기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부터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FTX의 2차 상환 일정까지도 잡혔습니다. 다가오는 5월 30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번 언폴디드 측 보도에 따르면 이번 상환 대상이 4월 11일 기준으로서 5만 달러 이상의 채권 청구액을 보유한 채권자들이고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2차 상환일이 4월 11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날짜는 지급 기준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상환은 5월 30일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차 상환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일부 채권자들은 현재 자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2차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1차 상환 때 10조 원, 그리고 2차 상환 때는 12조 원 정도 규모 유동성이 풀리면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함께 추가적인 암호화폐 시장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으로 상환받고 나서 예상보다 매도를 적게 하면서 보유 심리 자체가 컸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셀시어스라든지 보이저 디지털이라든지 파산 상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채권자들이 상환받은 자금을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반등이 나온 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TX 채권 상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될 것이다. 또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1차 상환 그리고 5월 말에 이루어지게 될 2차 상환 역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권자들 차원에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수에 나서게 되는 경우는요. 여태까지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정책 이슈로 인해 가지고 낙폭 자체가 컸어요. RSI 지표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과매도 저점 구간입니다. 단기 바닥을 짚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 매수 압력이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의 평균 가스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0.41달러 수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최고치였던 15.21달러 대비했을 때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네트워크의 혼잡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스비 하락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점 라인에서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보유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투자자들이 상당히 진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매수를 하더라도 매도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자금만으로도 가격 상승이 쉽게 일어나는 시장이 현재 도래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에서 가스비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활동 증가와 함께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들을 반증하는 지표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 강세 패턴까지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 트럼프 상무부 장관으로서 미국 투자은행 켄터피츠 제럴드 CEO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트닉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테더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 오랫동안 테더의 미국 국채 수탁 업무를 맡아온 바가 있는데요. 특히 작년 7월 당시였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금융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초기 자금으로 2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겠다 언급을 남긴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러트닉 기용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금융 시스템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방향성이 기존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 내부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개인분들께서 지금 가장 기다리고 답답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반등이 언제 나올지 여부겠죠. 최근 시장 자체가 워낙에 과열이 됐고 상승 자체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시점엔 상승 분위기 대비했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조용해진 건 사실입니다. 시장이 좋았을 때 어쩌죠? 시장 좋다, 유튜브, 언론, 기사 전부 다 상승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하면서 너무 축제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만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코인 투자 나만 안 하고 있으면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뛰어드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잠깐 수익이 나왔는데 이게 내 실력 때문에 수익이 난 줄 알고 적금을 깬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시장이 좋고 상승세가 연달아 나올 때는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 좋다는 얘기만 들리고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는 게 보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자주 발생을 해요.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크게 다칠 확률이 크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최근 계속해서 시장이 이전과 다르게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조금 상승하고 나면은 이제 상승 시작인가 했는데 다시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코인 투자를 지쳐버려서 나 다시는 코인 투자 안 할래 그렇게 떠나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투자 심리나 멘탈 자체의 여유를 조금씩 갉아먹는 패턴의 이런 시장 흐름들 자체가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는 최악이다라고 보여지는 시장 흐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이 점점 바닥권으로 들어가고는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닥 라인을 다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이런 것들 기대하면 당연히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오게 될 호재들, 이슈들 생각보다 많이 있지만요.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몰빵 투자 느낌으로 뭐 아니면 도 느낌으로 매매한다? 뭐 아니면 도 느낌으로 매매를 한다?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시장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바닥 구간의 100% 저점이다. 그리고 바닥이라고 단정을 지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항상 보유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이라도 더 낙폭이 큰 단기 하락이 나왔을 때 거기서 더 강력하게 진입하기 위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하락이 나올 것들에 대한 경계심에 나를 세우셔야 되는 거고, 시장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고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점점 떠나가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반등과 시장 상승 패턴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남들과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항상 수익 보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매하실 때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죠.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투자 심리 자체가 그냥 인간이 차트를 보고 사고 싶을 때, 추격 매수하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것 같을 때 이때 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팔고 싶을 때, 지루할 때, 시장이 최악의 분위기일 때 이때 나도 같이 매도를 하니까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누구나 대부분 사고 싶은 순간은요, 시장이 계속 상승 랠리 달려가지고 장대 양봉 뜨면서 더 오르겠네, 그래도 2, 3%, 5%, 10% 수익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익이 날 것 같은 그 순간이 가장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매도를 하고 싶은 순간은 시장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지루하고 이제 시즌 종료인 것 같고 코인 시장 당분간 몇 개월 동안 아예 상승이 없을 것 같고 계단식 하락이 지속될 것 같고 이렇게 남들이 팔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저점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 다 똑같은 시장 심리대로 매매를 해버리면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비트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지정가 매수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지정가 매수 그리고 지정가 매도에 대해서 추천드리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갑작스럽게 급등 나오고 상승 나오면은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매매 가격보다도 더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팔걸, 이런 껄무새가 돼버리죠. 때문에 지정가 매수, 지정가 매도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내가 팔고 싶은 가격 구간,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안정적인 가격 구간의 매도를 걸어 놓는 방법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은 투자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내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 중에 지정가 매수를 2-3개 정도로 분할로 나눠 가지고 단기 저점의 비중을 골고루 분할 매수로 미리 걸어 놓으시면 돼요. 새벽이든 순간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몇 시간 뒤에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 구간의 추가 매수 타점을 잘 노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단기 저점 라인에 분할 매수를 충분히 걸어두는 이런 거미줄 전략도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